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선발대장 고니시 유기나가는 1592년 6월 14일에 평양성을 함락하였습니다. 한산도 대첩보다 약 20일 정도가 빠릅니다. 평양에 도착한 고니시가 소리칩니다. 여봐라, 지금 조선의 국왕이 의주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 그가 만약 요동으로 가면 큰일이니 그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내일 이른 아침에 의주로 진격할 것이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이때 보급대 선임하사가 조심스럽게 고니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대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또? 탄약과 탄알이 많이 소진되어 큰일 났습니다. 뭐라? 왜 이제야 보고를 하느냐? 원래 대장님께서 평양에 도착하면 우리 일본 수군이 서해안을 돌아 대동강을 타고 탄약과 탄알을 신속히 전달해 준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우리 일본 수군들은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냐? 우리가 너무 빨랐는가? 우리 일본 수군도 대충 군산 앞바다 정도는 왔겠지? 할 수 없다. 잠시 전진을 멈추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 탄약이 오면 곧바로 의주로 진격하여 조선왕을 잡도록 한다. 알았나? 고니시가 생각에 당깁니다. 놀면 뭐하냐? 조선왕에게 숨바꼭질 그만하고 자수하라고 편지나 써야겠다. 그러는 사이에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뭐라? 한산도 앞에서 와키자카가 이순신에게 참패를 하였다고? 아이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구나. 고니시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탄약과 탄알이 올 수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빼앗은 군량미는 아직도 9만석이나 남았는데 이를 어쩌나. 일단 한양으로 퇴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양으로 퇴각하면 조선과 명나라가 우리 일본이 탄약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명나라에서 보낸 심의경이 화해를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명나라에서 화해 협상을 위해 조선에 보낸 심의경이 평양성에서 고니시와 만나 5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은 9월 초입니다. 그러나 고니시가 평양성을 함락한 것은 6월 14일입니다. 왜 고니시는 2달 이상을 평양성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고니시는 탄약과 탄알이 자꾸만 줄어들어 크게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평양성을 점령하면 일본 수군이 서해를 통하여 탄약과 탄알을 공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수군 장수 이순신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졌고 이를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일본 육군은 탄약을 재충전하려면 탄약고가 있는 부산으로 퇴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심의경이 화해를 하자고 찾아왔으니 고니시 입장에서는 구세주를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의경은 사실 조선에 와서 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의경은 화해를 한답시고 고니시에게 속아 넘어가 수시로 전투를 금지하는 바람에 탄약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퇴각하는 일본군이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안전하게 퇴각하도록 옆에서 열심히 보살펴 줌으로써 오히려 일본을 크게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성룡이 징비록 맨 마지막에 심의경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상세하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굳이 심의경의 공을 찾으라 하면 그가 평양에서 고니시와 50일간의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의주에서 벌벌 떨고 있는 선조임금에게 다소간의
안도의 시간을 선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심의경의 공이 아닙니다. 솔직히 50일간의 휴전은 고니시가 일본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태각 승인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50일간의 휴전은 고니시의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고니시가 평양에 도착해 보니 그동안 탄약이 많이 소진되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 아무도 모르고 고니시만이 알고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고니시 부대가 최소한 1000여 명의 조총수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도 적어도 100명 이상의 보급대가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 중에는 군대는 평탄한 길로만 진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마차로는 탄약과 탄화를 나르는 것이 어렵고 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배낭에다 탄약과 탄화를 짊어지고 전투부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조총수들은 조총을 들고 전투를 해야 하므로 무거운 탄약과 탄화까지 가지고 다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신립장군이 좀 더 머리가 좋아 조총이라고 항상 명중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 조총도 탄약이 있어야 쏘죠. 제가 야밤에 탄약을 모조리 탈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대단한 명언을 남긴 것이 되고 임진왜란의 양상은 조선 측에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평양이 함락된 것은 6월 14일이고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이 참패한 사실이 고니시에게 보고된 것은 대략 7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약 한 달간 고니시가 왜 전진을 멈췄는가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만약 고니시가 쉬지 않고 진격했다면 선조 임금은 포로로 잡히거나 요동으로 탈출하여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고니시가 스스로 전진을 멈춘 것은 고니시가 갑자기 탈이 나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탄약과 탄알이 많이 소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평양에서 진격을 포기하고 바다를 통하여 탄약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약 한 달 뒤에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이 괴멸되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고니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보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대승을 함으로써 일본은 왼팔만 잘린 것이 아니라 오른팔마저 탄약을 보급받을 수가 없으니 팔에 깁스를 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한산도 대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정벌 야욕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그보다도 훨씬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산도 대첩 이후 항상 말하기를 조선 수군을 격파한 후에야 조선 육군을 노획할 수 있다. 그러니 이순신 함대를 격파할 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항상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조선 승, 일본 패로 결정된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 모두 화약을 최초로 사용한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화약으로 만든 탄약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약은 생산과 운반 그리고 그 소진되는 정도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진왜란 연구에 과학자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탄약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임진왜란의 역사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탄약에 주목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적의 주력 부대가 상처만을 남긴 채 빈손으로 퇴각하여 일본으로 철수한 것을 화해 협상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593년 후반기부터 1596년까지를 휴전기간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한산도 대첩 이후에는 일본 육군이 평양이든 전라도든 조선 땅으로 깊숙이 쳐들어가더라도 한산도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탄약을 운반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빌미로 일본으로 철수하여 이순신 격파 전략 개발에 올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화약의 폭발성이라는 특징과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이순신 장군이 함께 만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순신 격파 전술을 만들지 못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인정받고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부랴부랴 이순신을 잡을 묘책이 완성되고 이를 받아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쾌제를 부르며 이순신을 압송시키고 다시 쳐들어온 전쟁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리고 묘책이란 다름 아닌 가또의 조선 상륙일자 가르쳐주기 작전입니다. 이는 만약에 전쟁이 히데요시가 봉작이나 받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영원히 이인자를 벗어날 수 없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길게 끌어 히데요시 측 군사들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서둘러 만들어낸 반관계였던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식으로 정유재란을 일으켰는지는 정유재란은 누가 일으킨 전쟁인가? 라는 유튜브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